안녕하세요. 주식망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또 많은 구독자분들이 댓글도 남겨주셨던 돼지 열병에 대해서 최근 소식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2번 정도 방송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샀던 이유에 대해서는 다들 몇 번 얘기를 드렸지만 일단은 국내 돼지고기 이슈는 아니었고 중국의 돼지 열병으로 인해서 중국에서 미국산 수입 물량을 많이 가져가게 되면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나라의 수입육의 가격을 또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고 이러한 공급 절벽 사태를 좀 기대하면서 매수를 했던 부분인데 올해 3, 4월에 한번 오르고 나서 쭉 빠졌어요. 물론 뭐 트럼프랑 파월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시장 자체가 빠진 이슈도 있었지만 이제 테마적인 성격에서 주가가 많이 한번 쿵 하고 빠졌고 저는 좀 마이너스대로 들어갔다가 나는 정말 망한 것인가? 나만 모르고 있었던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을 또 하면서 그러면서도 사실은 조금 물을 타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최근에 지난주에 다시 이제 갑자기 거래량 늘고 뭔가 약간 손바뀜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오르는 모습을 보였어요. 드디어 원금을 회복한 1인으로서 오늘 방송을 최근 현황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돼지열병 국내 가격이 많이 빠지면서 투자 심리가 사실은 서포트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국내 돼지 가격이 왜 이렇게 많이 빠졌나? 사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이슈는 가격에 이미 다 반영이 된 거죠.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급 측면에서 돼지 사육주 수가 계속 증가해요. 한돈협회인가? 여기 들어가시면은 연간 전망도 있고 가격도 계속 이제 매일매일 공시가 되고 있어요. 저는 자주 들어가서 봤었는데 내년 상반기까지도 계속해서 국내 돼지 공급량은 늘 수 있다란 전망을 나왔더라고요. 두 번째, 그리고 돼지고기 수입 비중이 우리나라가 수입률이 한 30%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중국이 미국산 수입 안 한다, 캐나다도 뭐 어떤 이슈로 안 한다 이러면서 사실은 미국산 물량이 갈 데가 없어요. 계속해서 우리나라 들어오는 거죠. 네, 수입육도 여전히 수급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제가 기대했던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요 측면에서 이거는 사실은 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이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돼지 가격이 국내 가격이 많이 빠질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2가지 이슈가 더 있더라고요. 첫 번째, 구조적으로 음식료 산업의 어떤 성장률 자체가 제로 베이스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음식료 소비가 정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돼지고기든 소고기든 성장률이 거의 잘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52주 근무, 52시간 근무제. 사실 이제 제가 다니는 회사도 7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52시간이어가지고 5시 지나면 이제 PC가 뿡 하고 꺼져요.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회식 문화가 많이 타격을 받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막 이렇게 막 5시 지나도 야근하다가 부장님이 윤 과장 우리 같이 뭐 밥이나 먹고 갈까? 고생했네 이러면은 가가지고 돼지 구웠잖아요. 막 사실 소고기는 좀 큰 회식 장소일 때 우리가 가끔 먹고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막 주로 돼지를 많이 구웠거든요. 근데 워라밸이 생기면서 돼지를 먹을 만한 회식의 이벤트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도 친목도모에서 돼지를 많이 먹긴 하지만 사실 회식이 가장 컸지 않았을까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도 수요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돼지 열병은 사실 중국에서 작년 8월에 발생을 했는데 국내 증시에는 3, 4월 정도의 가격에 반영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시차가 존재를 하는 거죠. 어떤 이슈에 대해서. 근데 이거는 돼지 열병만이 아니라 모든 것에 좀 공통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이벤트나 사건에 대해서 매일매일 그 부분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데이터는 쌓여요. 중국에서 돼지고기 공급이 부족하다 조금씩 쌓이는데 그거를 매일매일 가격에 몇 퍼센트 정도씩 0.1%씩 반영해야 하나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벤트들이 조금씩 매일매일 쌓이다가 어떤 계기, 어떤 이벤트를 계기로 이게 이렇게 뻥 하고
축적되었던 이벤트를 가격에 반영을 한다고 보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벤트들이 항상 시차가 존재해 왔다. 돼지 열병도 그런 시차가 다시 한번 발생할 수 있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뭐 시차에 대한 시그널을 주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중국에서 돼지고기 가격 자체가 많이 오르고 있다. 중국에는 30몇 개 성이 있는데 각 성마다 가격이 조금 다른가 봐요. 근데 어떤 성에서는 지난주에 32위안 1kg당? 그럼 우리나라 가격으로 5,200원 정도 된다고 해요. 영향 임팩트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 정부랑 지방자치단체에서 돼지 고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재밌었는데 일단 지난 4월부터 보조금을 주고 있었대요. 돼지고기 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저소득층에서 돼지고기를 잘 못 사 먹을 수 있어서 지난 4월부터 보조금을 주고 있었는데 그게 대략 한 지금까지 3,300억 원 정도 정부 재원으로 지출이 됐었고 또 하나 특이했던 부분은 9월달 명절을 앞두고 1인당 구매 제한을 걸었다고 합니다. 놀랬어요. 그래서 돼지고기를 살 때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는 이런 일도 있구나. 역시 중국 진짜 정말 대단하다.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뉴스들도 보도를 되면서 조금 더 이제 가격에 자극을 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수입량과 관련된 지표를 보면 지난 7월 달의 수입량이 한 17에서 18만 톤 정도인데 이게 지난해 대비 100%, 2배 정도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오호, 의미가 있겠군.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연간 돼지고기 소비량이 한 5,400만 톤. 근데 지금 현재 3,700만 톤까지 줄었다라고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생산량이 5,400만 톤이고 필요한 소비량은 5,500만 톤. 이거를 지금 부족분과 계산을 해보면 대략 한 1,800만 톤 정도가 공급이 부족하게 된 상황입니다. 어떤 1,800만 톤? 이게 도대체 글로벌적으로 어떤 수치가 있는 거지? 의미가 있는 수치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미국에서 연간 생산하는 돼지고기량이 1,200만 톤. 이렇게 보시면 1,800이라는 숫자가 1,800만이라는 숫자가 되게 크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지금 다가오는 9월 달에 중국의 명절도 돼지고기 수요에 어떤 좀 변환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더 큰 문제는 내년 초에 있는 명절입니다. 춘절. 가장 큰 명절. 춘절에 돼지고기 수요가 얼만큼 충족이 못 되는지 이 부분이 또 사실은 주가에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바로 뭐 시세가 더 날지 아니면 시간이 더 걸릴 부분인지 뭐 춘절 정도까지 봐야 하는지 고민이 들지만 일단 돼지 열병 우리 손 FNG 화이팅입니다.